안녕하세요. 책 읽는 코알라의 하루입니다. 심리 분석의 규제 프란체스코 알베로니의 여자는 졸고 있는 남자를 중요한다 제2장 남자는 외로운 섬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자의 에로티시즘은 이기적인 갈망이다. 혼자만이 누리는 외로운 섬이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꿈꾸는 커다란 꿈은 이 꿈을 언제까지나 이다. 반면에 남자의 에로티시즘과 공상의 핵을 이루는 것은 단절적인 성적 쾌락이다. 말할 나위도 없이 여자의 에로티시즘에도 쾌락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애정관계에서 생기는 쾌락이다. 사랑이 주는 선물인 것이다. 여자에게 사랑의 기쁨은 완전히 정신적인 기쁨이다. 그것은 축복이고 헌신이며 타인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은 두 개인을 하나로 결합시킨다. 두 사람이 모두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랑의 꿈결 속에 헤매는 사람은 신앙을 위해서 가정과 아이를 버리는 신흥 종교와도 비슷하다. 혹은 이념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테러리스트와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쾌락에는 이러한 윤리적 존엄이 없다. 공상 속에서 드러나는 남자의 에로티시즘은 윤리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한다. 윤리는 타인을 목적으로 생각한다. 결코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자의 성적 욕망의 대상은 먹을 것과 물, 그리고 잠자는 침대처럼 수단일 뿐이다. 필요를 만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 것이다. 사랑으로 결합되어 나누는 섹스도 남자의 에로티시즘의 관점에서 보면 단지 이기적인 행위인 것이다. 상대의 쾌락은 자기 쾌락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타인의 쾌락이 자기 쾌락의 수단이 되기 전에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경우에만 사랑과 미덕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 남자의 에로티시즘에는 이러한 존엄이 없다. 남자의 에로티시즘은 즐기고자 하는 이기적인 갈망이다.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섹스를 했을 경우 그것은 함께 살기 위해서도 미래를 함께 쌓아 새로운 과정을 꾸미기 위해서도 아니 정말 뜨거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단지 섹스를 하고 싶을 뿐이다. 정상을 참작할 여지는 손톱만큼도 없다. 쾌락이 성립하는 것은 의무도 속박도 없고 계약도 없는 상황 하에서이다. 쾌락은 항상 관습과 영속성과 계약 등의 테두리 밖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것은 저항이 적은 길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떠나는 여행과 같은 것이다. 에로틱한 남자는 욕망의 포로가 된다. 그는 원숭이와 다름없이 눈에 보이는 암컷이면 무조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어울리는 수단을 준비하지도 못한다. 흔히 말하듯이 그는 육체의 유혹에 굴복해서 흘러가는 것이다. 그것은 도박의 마력과 비슷하다. 실제로 이 에로티시즘은 도박이나 자동차 경주처럼 위험하다. 늦건 빠르건 반드시 결과는 파국을 맞는다. 아니 위험한 놀이는 파국을 맞고서야
비로소 끝이 난다. 도박꾼이 미천을 전부 털리고 무일푼이 된 다음에야 손을 털고 일어서는 법이다. 남자의 에로틱한 공상은 여자의 그것과 정반대이다. 여자가 지속성, 친밀감, 함께하는 생활을 꿈꾸는 데 반해 남자는 사랑, 책임, 의무, 함께하는 생활과 같은 것은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한다. 여자들이 남자를 곁에 묶어두려고 하는 반면에 남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려고 한다. 최근까지 남자의 에로틱한 이상형을 연기해 보인 여배우들은 속박과 책임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릴린 monroe는 애잔하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여기에 내가 있어요. 단순하고 부담 없고 나긋나긋하고 자극적이지 않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결혼도 영원히 함께 있어주는 것도 돈도 바라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더라도 겁내지 않아요. 저를 가지신다고 해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7일간의 바람기에서 마릴린 monroe는 남자들의 유혹이 있기만 하면 넘어간다. 남자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들과 즐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다. 반면 소피아 로렌과 지나 롤로 브릿지는 이런 부류의 여자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워도 섹스 심볼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마르도는 다르다. 그녀가 연기하는 것은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속박을 참지 못하는 젊은 여자이다. 헝클어진 몸가짐으로 해프게 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옷차림은 제멋대로이고 머리는 반만 물들인 모습이다.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속하는 여자인 것이다. 다루기 쉬운 여자이고 버리더라도 뒤탈이 없다. 여기에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개별적인 순간만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다. 서로를 묶어두는 끈도 없기 때문에 윤리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 거기에는 남자의 정신적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남자가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정에 머무르려면 생물학적인 충동을 억제해야 한다. 남자의 에로티시즘 속에는 남자 자신도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질서하고 반사회적인 자유를 향한 갈망이 있다. 때때로 남자는 다른 여자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아내와 연인을 배반하는 일이 있다. 정복과 모험을 하고 싶어서도 아니다. 단지 자유롭고 싶고 여자의 속박에서 벗어나 그 지배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이유로 상대를 배신한다. 거짓말과 속임수도 근거는 동일하다. 자기 자신의 비밀스러운 영역으로 숨어들고 싶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상대라 해도 들어오거나 엿볼 수가 없는 영역인 것이다. 사랑과 의무에서 벗어난 이 영역에서의 에로티시즘에는 속박 없이 자기 멋대로 분출해도 좋은 자유의 맛이 있다. 책임이 없는 세계인 것이다. 윤리는 사랑과 마찬가지로 속박이고 의무이고 지속이다. 그런데 남자의 에로티시즘은 성가신 간섭자를 거부하려고 한다. 쾌락을 주는 대상을
선택하고 찬미한다. 그렇지 않은 대상은 한 옆으로 치워둔다. 남자는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한 옆으로 치워두고 싶은 여자에게도 어딘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을 취하려고 한다. 다른 부분은 잘라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남자는 복잡한 개인을 몇 개의 부분으로 조각낸다. 사악하고 위험하고 비열한 상대라 해도 섹시한 매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남자는 섹시한 면만을 잘라내서 생각한다. 섹스에만 눈을 돌리는 것이다. 싫은 면은 가능한 한 보지 않고 좋은 면에만 빛을 비춰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여자도 똑같은 조작을 한다. 그러나 여자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저녁 식사 초대에 응하는 까닭은 남자가 이름이 있고 결혼하는 것은 돈 때문일지도 모른다. 성적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코 아니다. 여자의 에로티시즘을 자극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호감이 가는 남자인 것이다. 물론 때로는 눈부신 섹시한 매력에 굴복하는 일이 있기도 하다. 프랑스의 어떤 유명한 정치가는 보기 드물게 커다란 페니스 때문에 파리의 숙녀들로부터 뜨거운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숙녀들을 숨막히게 만드는 것은 호기심이었고 또한 다른 여자들과의 경쟁심과 대통령이라는 남자의 지위였다. 따라서 평가도 사회적인 것이지 남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윤기 있는 남자의 몸보다 더욱 여자의 에로티시즘을 자극하는 것은 사회적 명성이고 열기이며 호화로운 요트이다. 남자의 단절적인 에로티시즘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밀실, 즉 육체의 움막이다. 좋아하는 여자의 품속은 이 세상 모든 골치 아픈 다툼에서 벗어난 안식처인 것이다. 남자는 여자의 품속에서 과거를 잊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에로티시즘은 다른 어디에서도 결코 누릴 수 없는 시간을 보내는 외로운 섬이다. 남자 쪽에서 보면 밀실을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두 사람이 밀실을 만드는데 동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준비도 책임도 필요 없다. 만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만일 두 사람이 밀실을 만들 마음만 있으면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두 사람만의 천국을 만들고 세상과 격리된 꽃동산을 가꿀 수 있는 것이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까? 두 사람이 친구인 경우에는 만남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에로틱한 접촉, 한때의 열기, 세상으로부터의 해방, 포옹과 세스라는 형태를 취한 한순간의 융합에는 그 나름대로의 표현이 있다. 행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관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진지하다. 에로티시즘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에게 고민의 씨앗을 안겨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제가 생기거나 두 사람의 관계에 성가신 일이 생기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일이 제대로 풀린다면 자유롭고 멋진 영역이 에로티시즘에 열려져 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이다. 그곳에서는 각자가 오로지 성적인 쾌락과 그것을 세려나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명상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명상적인 집중이라고도 해야 하는 에로티시즘은 욕구불만, 허전함, 망령처럼 달라붙는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이다. 그 강도가 세면 셀수록 더욱더 큰 쾌락을 얻게 된다. 애인이 사는 곳은 바로 이 영역인 것이다. 애인과 보내는 시간은 모든 걱정에서 해방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행복과 평안의 한순간이다. 그 시간에는 일상과는 달리 처음과 끝이 있다. 애인은 간습적인 관계와 나란히 존재한다. 애인은 별도의 영역을 만들고 있고 남자들은 그곳과 일상생활 사이를 드나든다. 일상의 영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평범한 영역이다. 그곳은 하루 종일 간습적인 의무로 가득 차 있다. 그곳은 없어서는 안 되는 공공의 장소인 것이다. 또한 그곳에는 일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지켜야만 하는 책임감이 있다. 그러나 애인의 영역은 숨겨져 있다. 이 영역은 시간이 작게 조각난 부분적인 세계일 뿐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맺는 관계는 한층 기분이 좋다. 거기에는 장애도 없다. 오직 에로틱한 세계일 뿐이기 때문에 애인과 둘이서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작게 조각난 세계는 관리하기 쉽다. 파티와 영화 관람과 바캉스와 댄스와 목가적인 기분을 맛보는 장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목가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진정한 연애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고뇌이기도 하다. 목가적인 기분은 한정된 기간밖에 맛보지 못한다. 열정과 딜레마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연애 초기이거나 혹은 시간이 많이 흘러 서로와 외부와의 관계에 하나의 규칙이 마련되었을 때이다. 목가적인 기분은 두 사람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리의 산물인 것이다. 애인역을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남자와 여자 양쪽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쪽만이기도 하다. 다른 한쪽은 애인이라는 입장을 어쩔 도리가 없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서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면서도 어느 한쪽이 애인역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 연애가 그들의 자유로운 상태를 깨고 새로운 일상을 낳는 것이 싫기 때문인 것이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여자 주인공 사비나의 입을 빌려 이 감정을 훌륭하게 표현했다. 사비나의 애인 프란츠는 어떻게 해서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인생길을 걷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인 마리 클로드에게 사비나와의 관계를 털어놓는다. 사비나로서는 프란츠가 비밀의 문을 무리하게 열어 제낀 셈이었다. 갑자기 자신의 영역에 마리 클로드와 엠마리 그리고 화가인 알렌과 조각가 등 그녀가 제네바에서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날아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사비나는 뜻하지 않게 그녀에게는 아무런 흥미도 없는 여자의 연적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프란츠가 이혼하면 사비나는 신혼용 침대에서 프란츠 옆자리에 눕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모두가 멀리서 둘러싸고 바라볼 테니 사비나는 관객 앞에서 나름대로의 역을 연기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은 사람 앞에 공개되면 무거운 짐처럼 되고 만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사비나는 힘이 없어지고 말았다. 남자의 에로티시즘을 반란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반란은 운동의 특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연애의 범주에 들어간다. 연애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결점도 부끄러워해야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연애에 빠진 사람은 자신들에게는 결점도 부끄러워해야 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가슴을 펴고 연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세상과 공적인 장으로 태어나게 나선다. 연인들은 숨거나 상대를 몰래 만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번쩍 치켜들고 사람들 앞에 나선다. 남자도 연애를 하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만천하에 우리의 관계를 공개하면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세계는 잃을 것이라고 뼈저리게 느낀다. 무대 위에 올랐으면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종의 봉사이기도 하다. 타인을 위한 행동이지 두 사람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 여자의 에로티시즘은 세상 속으로 태양 아래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려고 한다. 여자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해안가 숲속에서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서 섹스를 하고 싶어 한다. 여자는 남자와 손을 잡고 광장을 거닐 때나 팔짱을 끼고 파티에 참석할 때 에로틱한 흥분을 느낀다. 여자가 아름답거나 자신도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남자 쪽도 신바람이 나서 들뜬다. 남자도 만족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남자는 여자를 정복했다는 것을 더더욱 자랑스럽게 여긴다. 남자의 에로티시즘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숨겨진 장소에서인 것이다. 남자의 경우 에로틱한 요소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 따위는 문제 삼지 않고 내면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는 문제가 안 된다. 그뿐 아니라 숨겨진 세계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고 그 위에 서서 자족감을 느낀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소우주를 만들어냈을 때 환희를 맛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 이겼다. 나는 대등하게 맞설 수 있고 대등하게 지배할 수 있는 나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나는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움켜쥐었다. 이제 나의 영역을 지키리라. 누구도 여기에 들어올 수 없으니 내가 이긴 것이다. 세상에 의존할 바가 없으니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다. 나는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나의 나라 나의 영지를 지키리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자는 문이 달린 저택이다. 사랑하는 남자에게만 모든 문이 열린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